총학생회하고 교수협의회는 이런 대학의 자율성과 이런 헌법의 이런 교육의 자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사항 이익이 있다고 봤는데, 근데 맞아, 전국 대학 노동조합이 대학교 지부, 그러니까 이 을 대학교에도 그 대학 노동조합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부가 있겠죠. 그 대학교 지부, 이런 노동조합 이런 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있고 노동조합은 없고, 근데 지금 총학생회랑 교수협의회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네. 노동조합이 원고적격이 없죠. 이거 수녀원 사건, 이거 뭐 해가지고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죠. 뭐 원고적격 없다고 했죠. 수녀원 원고적격 없다. 그냥 객관식을 이렇게만 준비해도 됩니다. 네.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퇴학 처분은 퇴학 처분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검정고시는 검정고시고, 이게 지금 퇴학 처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명예가 조금 뭘 잘못했으니까 불명예스럽게 퇴학을 했을 테니까,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을 퇴학시키진 않잖아요. 뭐 학폭을 저질렀던지 뭐 학교를 안 나왔던지 뭔가 이제 사연이 있으니까 퇴학 처분을 당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툴 수 있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소송상 이익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어차피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동일한 효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입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면 이제 대학 입학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런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고, 이런 퇴학 처분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명예적으로 내가 막 억울하고 그런 심정이 있다, 뭔가 그때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법원에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그럼 원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니까 뭐 처분과 처분이 아닌 거 가려내는 건가요? 어떤 고시는 내부적으로 저기 하는 건데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처분이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는 판례죠, 이것도. 세무조사는 행정처분이죠, 기본적으로. 중간행위에 불과해요. 뭐 해가지고 항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틀렸죠. 세무조사 당연히 저기죠. 이거는 3살 어린 무슨 아이라고 그러죠? 5살짜리 아이도 세무조사라는 말은 알죠?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더라도 어떤 일반인이든 세무조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처분입니다.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행하여진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너 결격사유 발생했어. 예를 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공무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면허가 있어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무슨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자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사나 변리사 이런 전문 자격증일 수도 있고, 여튼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인데 그 자격증이 만약에 박탈됐어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아니면은 가장 일반적인 거, 정년퇴임. 정년이 됐어요. 네, 60살이 돼가지고 정년퇴임에 돼가지고 너 60살 돼서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한다라는 것들은 그냥 관념에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하는 거, 이거 처분이죠. 네, 처분에 해당한다. 네. 이제 행정법이 많이 이제 그 숙달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단어만 탁탁탁탁 보고 거의 진짜 거의 몇 초 안에 풀죠, 한 문제를. 30번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엄청 중요한 주제 나왔네요. 2차에서도 중요한 주제죠.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형사에서도 나오고 행정소송에서도 나오고, 공소장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초로 해서 규범적인 것도 판단한다, 뭐 이렇게 막 판례가 있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사동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네. 너무나 객관식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빈출이고, 2차에서도 그대로 써야 되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2차 답안에서 행정법을 2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써야 되는 것들이죠. 기사동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기초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따라 결정된다. 그대로 답안에다가 다 발라줘야 하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다 맞는 내용이고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거는 이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으로 보지 않죠. 새로운 처분사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네. 그냥 이게 구체적으로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3번이 틀렸네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살짝 틀어서 냈습니다.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용된다. 당연한 거고요. 잠정적 권리보호,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 뭐 이렇게 있고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 이렇게 있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일 필요가 있어야죠. 지금 틀렸는데요. 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네. 틀렸어요. 1번.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됩니다. 본안 청구가 그냥 위법한 게 명백하다. 그러면은 집행정지 안 돼요. 이 본안 청구가 이유가 있는 그 합당한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거지, 본안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다? 그러면 집행정지 이런 거 받아줄 그런 계제가 아니죠. 이 본안 청구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본안 청구가 적법할 것일 필요는 없다? 아니요, 적법해야 됩니다. 필요 있습니다. 1번 틀렸네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법원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고요. 맞는 겁니다.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게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는 여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손해. 그걸 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많이 나오는 객관식 논점이죠. 보통 이걸 바꿔서 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맞게 냈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도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법원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처분, 이거는 행정심판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에 없어요. 네. 이 내용 자체는 맞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도 지금 법원은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하는 거고,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행정심판법에 보면 위원회는 나머지 내용 다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위원회는 해가지고 임시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아예 임시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여기 위원회는 이거를 법원으로 바꿔가지고 행정소송법에도 있는 것처럼 낸 거예요. 네. 이거 모르면 깜빡 속기 쉽죠. 왜냐면 임시처분이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사람이 행정심판법을 공부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처분이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이게 쓱 읽으면 법원은 당연히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맞는데?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도록, 이런 건 안 되죠. 네.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런 집행정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안 돼요. 적극적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거죠. 특별한 이게 존버와 관계없이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소극 처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없다. 집행정지 이런 거는 어떤 적극적인 처분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이거를 일단 임시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다툼이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막아야 되니까, 행정청이 나의 민원인에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이 들어올 때 그거를 막을 때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하는 거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내가 어떤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거는 소극적 처분이죠. 그거를 집행정지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러면 일단은 신청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라 승낙을 한 것처럼 일단 처분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를 활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처음에 행정법 공부할 때 배우는 집행정지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개념이죠. 32번 취소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네, 옳지 않은 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하여 판단에도 미칩니다. 네, 뭐 그대로죠. 판례 내용이고, 과세처분권자가 보완해서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죠. 그쵸? 보완해서 이렇게 새로운 과세처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취소 판결에서 반하는 사유를 또 반복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새롭게 어떤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어떤 다른 사정 변경으로 이렇게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거는 가능한